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간단한 설명들은 여러 번 드렸었죠. 일반 사람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 방정식, 텐서 방정식, 장상태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field state equ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으로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열린 에너지 장으로 보면서 공간과 시간을 해석하는 그런 방정식인데요. 우주 어느 것도 독립된 곳이 없이 연결되어서 변해가면서 시공간적으로 서로 상대적임을 설명하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다시 회상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사람들 모두가 외모 생김새가 다름은 물론 경험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면서 따라서 주관도 다르고 결코 어느 두 사람도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고 유전자가 모두 다르고 홍채, 눈동자에 있는 홍채도 모두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물론 비록 같은 혈족 끼리는 유전자가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지문이나 홍채나 유전자를 특정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함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물론 철학자나 심지어는 수학자들까지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이치나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며 사람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4년 전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 철학회의 객관성, 영어로 objectivity라고 합니다만은 객관성이라는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서울 시립대에서 있었던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란 주제의 토론에 참가했었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은 주제와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참석자들에게 왜 인간이 물리세계 내부에만 머무는 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철저히 객관적인 이치나 진리를 깨달으려면 왜 육체적인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물리세계와 나의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들 모두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 설명을 인내를 가지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수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면 결코 교육이 필요 없고 공동의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속하여 변하는 물리세계에 속하면서 물질을 다룬다고 해도 적어도 얼마 동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다지
내용적으로 어렵지는 않고 또한 일장 물리세계 편에서 다룬 내용과 다소 겹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주관과 객관,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3.1장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한가의 후반부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과 공상이 어떻게 가능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감과 계시는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추측과 예측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그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창조와 발명이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명상과 요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반복해 합니다만은 모든 주제들이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얼마나 자세히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가 몇 권의 책을 써도 모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것들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릴 요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전반부로서 사람들은 왜 동일한 것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주관은 어떻게 하여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주관으로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논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객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편성을 넓혀가면서 절대적인 객관에 이르게 되며, 진리는 왜 절대적인 객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 이 절에서는 첫 번째, 주관으로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다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관에 집착해서는 토론에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공통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고, 공동으로 삶을 살기가 어렵다. 대상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데 어찌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이해와 협조와 공통된 추구가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공동 생활이란 서로 겹치는 부분, 즉 같게 이해하고 공동으로 추구하는 영역이 있음을 뜻합니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려 해도 또는 다른 것을 추구해도 시공간적으로 부딪히는 영역이 있으면 서로 동일한 이해 속에 양해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관만이 존재하면서 공통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없다면 공동을 생활을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부딪힘만 있고 싸움만 있게 되겠죠. 물론 각자가 공통적인 지식 공유는 제쳐놓고라도 자기의 주관에 파묻혀서 남과의 의사소통이나 공통된 인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별도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성이 전혀 없는 주관은 자연과의 조화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들끼리는 공통된 영역이 없이, 즉 공동적인 삶이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에 되면서 살아가야 하고 자연을 이용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이나 자연의 변화 원리를 개인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서는 자연의 변화에 올바로 대응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적인 활동을 유지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사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독특한 면은 인정하되 적어도 공동 관심사는 공통으로 일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전개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주관과 각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주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동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같게 이해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주관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견해나 관점을 말하며, 객관이라고 하면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사실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으로서, 객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누구나 같게 느끼고 봄으로써 서로 이견, 다른 견해죠. 이견이 없음을 뜻한다. 주관과 객관에 대해 사전적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개인적인 견해나 관점, 객관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남과 동일하게 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이 되고요. 다만 객관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게 느끼는가 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객관은 특정의 물리세계 내에서 모든 사람이 같게 느끼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같게 인정할 수 있는 이치와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이라는 것은 물리세계에 관한 한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같이 이해하는 범위가 있고요. 그것을 뒤에서 좀 보편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만, 보편성이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동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성이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전체 또는 부분으로서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절대성이란 철저히 독립적인 것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면서 비교하거나 상대할 만한 것이 없는 성질을 말한다.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 먼저 사전적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성이란 서로 의존적이어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변하는 관계이며, 절대성이란 서로 관련이 없이 독립적이어서 의존성이 없고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관측하거나 사고하는 사람이 물리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관측과 사고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되기 쉽다. 물리세계 내부는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열려 교류하며 항상 변하고 있기에 어느 장소에서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세계가 된다. 앞에 1장의 물리세계 편에서 왜 인간이 물리세계에 갇혀서 있는 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전체로 교류하며 변해가는 물리세계에 속한다. 따라서 내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적 관점을 포기해야 물리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육체적인 관점을 포기해야 대상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이 물리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관적 관점들을 포기해야 물리적인
시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그 속에 들어있는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육체는 물리세계에 속하지만 생각 또는 정신적으로 물리세계를 떠나야, 그래서 물리세계를 멀리 두고 볼 수 있어야 객관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 속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이치, 즉 진리에 대해서는 계속 변하는 피상의 물리적 현상들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내부에 들어있는 이치와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관은 동일의 것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약간씩 반복되는 것을 다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대상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매체와 측정 도구, 그리고 인간의 감각 및 이해 능력상의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물리적인 존재나 현상이나 운동,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간 매체가 완전해야 하고, 또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인식자 또는 이해자, 사람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대상과 중간 매체와 인식하는 사람이 모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오차율을 인정하며 인식하려고 해도 대상에 대하여 정보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중에서의 정보의 변경, 대상의 계속되는 변화, 특정 이치로부터 보는 부분의 차이, 개인이 가진 다른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위치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중간 매체 전달하는데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 정보를 받아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낸다 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게 이해할 수는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낌으로써 다르게 이해하게 됨을 주관이라 부른다. 이러한 주관의 특징은 대상이 물리적 개체가 아닌 경우, 예로서 개념적인 것이거나 매우 감정적인 것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앞에서 설명해왔던 것은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돼서 다른 주관을 갖게 된다는 설명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념적인 것, 즉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것인 경우에는 사람마다 더욱 다른 주관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지난 시간에 상상과 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즉 사람마다 자기 위주로 상상하고 공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관은 더욱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은 처지를 바꾸거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쉽게 주관이 객관으로 바뀔 수 있지만,
무형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를 정확히 묘사하기도 어렵고 각자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크게 의존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때로는 개인의 호, 불호와 추구하는 목표에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주관이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개인마다 갖고 있는 다른 경험 또는 다른 지식, 기본 바탕이 되는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 주어진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물리세계는 일정한 오차를 인정한다면 오감을 포함한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객관적인 실측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거나 개념적인 것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각 두뇌의 활동에 의존하여 개인에 따라 상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게 됨으로써 더욱 주관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비물리적인 것에 대한 주관이 더욱 클 수 있음을 각자 가지는 다른 경험과 지식, 호, 불호, 좋아하고 싫어함을 말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감정과 욕구 등이 또한 다르고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다른 주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 비추어 사람들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주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이 모두 다르므로 따라서 진리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어디에서나 똑같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이 패러그램은 다음으로 읽기 위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치 여기서 끊게 됩니다만은 사람들은 각자 주관이 다르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시작할 때 잠깐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결코 철저히 객관적인 이치나 진리는 없다고, 그리고 각자는 철저히 고유적이라고, 각자의 주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치와 진리는 존재합니다. 이를 깨달음은 물리세계를 떠나 욕심과 자기중심성을 버림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이 다음 주에 주관과 객관,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의 전반부로서 사람들은 왜 동일한 것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주관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지는지, 왜 주관으로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논리를 논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객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편성을 거쳐 절대적인 객관에 이르게 되며 진리는 왜 절대적인 객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그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후반부로서 주관과 상대성, 객관과 절대성을 연결하면서 왜 물리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공간 내의 모든 이치가 고유하며 상대적인지, 왜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며 주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주관성을 벗어나는 기본은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되며 주관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물리세계의 시공간을 넓혀가면 보다 기본적인 원리로 가게 되면서 보편성이 더 크게 되는지,
무형의 이치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지, 왜 완전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지의 이름을 뜻하면서 그들끼리는,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끼리는 전혀 충돌이 없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물론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부록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마치려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